예, 영상 하나 또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스타트업에서, 요즘 조그만 회사들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스타트업으로 기술력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타트업에서 인력 충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인력 충원 시 주의점을 일단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인력을 충원할 때 어떤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할 것이냐, 근로자로서, 그러니까 노동자로 고용을 할 것이냐,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할 것이냐, 또 경영인으로서 참여를 시킬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로자로 우리가 고용한다는 건 뭐 노동법에 적용 다 받고 월급 주고 그 사람 노동력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는 노동법상의 각종 책임을 당연히 스타트업 회사랑 그 경영진이 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프리랜서는 근로자는 아니죠. 프리랜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프리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랑 계약을 맺는데 그게 고용계약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아니고 보통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맺고, 뭐 회사가 지정해준 일, 무슨 사진 찍어 오세요 그러면 사진 찍어가고 하는 건데, 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법은 근로자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퇴직금 안 줘도 되고 연차휴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왕왕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형식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사용을 할 땐 근로자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컨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진만 찍으면 되잖아요. 프리랜서는 사진 찍어달라는 요구에 회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으라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프리랜서한테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뭐 회사 회식 참가하세요, 무슨 회의 참가하세요,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주로 근로자한테 지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프리랜서한테도 근로자 못지않게 그렇게 지시 명령을 막 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로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은 지시 명령 여부입니다. 회사가 지시 명령을 일일이 했느냐. 그래서 그걸 했으면 근로자로 보고, 그걸 안 했으면 근로자를 안 보는데, 프리랜서 사용하면서 근로자처럼 지시 명령을 한다? 이거는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프리랜서들이 계약이 끝나거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실제는 보니까는 회사가 지시명령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같다. 그러니까 노동법상의 각종 내 보호법규를 나한테 적용해서 뭐 연차휴가도 주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노동부가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실질이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를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근로자가 맞으면 당연히 노동법상의 각종 조항도 회사에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만약 사용하신다면 지시명령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영인.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경영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스타트업에 경영인이 참가를 합니까? 돈 내고 지분을 얻고, 그리고 이제 경영에 보통 참가하죠. 그런데 또 한 명이나 합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무출자 경영인. 그러니까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이 있거나 특별히 뭐 노동력 제공할 게 있으니까 그걸 제공할게. 대신에 지분을 줘. 이런 식으로 경영인, 이런 식의 노무출자 경영인도 있을 수 있는데, 프리랜서랑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경영인이잖아요. 경영인.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경영인한테 같은 경영인이 지시명령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데도 실무에서 보면은 노무출자 경영인이란 형식으로 계약서는 만들어 놓고, 실무에서는 근로자처럼 막 지시명령해서 부려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영인들이 나중에 노동부에 나는 실질은 근로자로서 일을 했어요. 형식만 노무출자 경영인이었고 실제는 근로자였으니까 노동법상의 보호 이런 거 해주고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할 말 없는 겁니다. 노동법 다 지켜야 되니까. 실질은 근로자였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무출자 경영인을 이렇게 노무출자 경영인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할 때도 지시명령을 구체적으로 너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 뭐 대기업의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 그분들은 임원은 원칙적으로 그 상법에 따라서 그 등기를 해야 되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인으로 보는데, 임원 중에 또 이런 분들 있죠. 미등기 임원. 등기는 안 하고 회사 내부에서만 임원으로 이제 대우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왕왕 문제가 되는 게, 미등기 임원으로 이제 직함을 주고 난 다음에 근로자처럼 지시명령하면서 부려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 진짜 임원이라면 지시명령을 하면 안 되겠죠. 경영인이니까. 근데 회사에선 지시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뭔가요?
근로자죠. 그래서 그 임원 중에도 특히 미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 회사가 그렇게 부려먹었을 경우에 나중에 나 노동자예요, 임원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인력 충원 시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은 근로자를 뽑을 거냐, 프리랜서를 뽑을 거냐, 경영인을 뽑을 거냐, 이걸 고려하시고 계약서 정확히 쓰시고, 프리랜서나 경영인이라면 지시명령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성이라는 거는요, 근로자의 특성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판례 법리인데, 판례가 이제 법원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만든 기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정하고 오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 규제를 했느냐, 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느냐,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했느냐, 아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지시명령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지시명령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회사가 지시명령을 했고 근로자가 거기에 따라야 했으면은,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야 했으면 근로자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주의점 좀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라고 해서 요즘에 뭐 다른 회사가 고용한 직원을 데려다 쓰는 경우를 보통 파견 근로자라고 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상당수 분들이. 뭐 다른 회사가 이미 고용한 직원인데 그 회사랑 계약 맺고 노동력으로 해서 몇 명, 이번에 잠깐 뭐 석 달만 3명 데려다가 쓰고 또 다시 돌려보내면 되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민법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계약의 형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고용, 도급, 위임입니다. 고용은 말 그대로 근로자 뽑는 거예요. 근로자 뽑아서 노동력 쓰고 월급 주는 형식이고, 도급은 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 분들 데려다가 이제 예컨대 부엌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부엌 인테리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의 완성, 그 완성까지만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은 사무 처리. 이거는 주로 뭐 의사나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사람들과 계약할 때 주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뭐 이 해고 사건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위임할게요. 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고용과 이 도급 위임은 좀 비슷한데, 고용과 도급 위임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고용은 쉽게 말해서 좋은 점은 내가 지시명령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안 좋은 점은 뭐죠?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근로자니까 각종 책임을 져야 되죠. 노동법상의 책임 뭐 이런 것들. 근데 도급 위임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용과 바로 반대되는데, 좋은 점은 뭘까요? 도급과 위임에 있어서 좋은 점. 우리가 누구한테 인테리어 맡기고, 누구한테 예컨대 뭐 치과에서 이빨 치료 맡기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만 돈 지급하면 되는 거고, 예컨대 인테리어 업자가 데리고 온 직원을 데리고 와서 그 직원이 일을 하다 다쳤어요. 내가 책임지나요? 난 책임질 필요 없죠. 나는 그냥 일만 맡겼을 뿐인데 책임은 그 인테리어 업자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도급이나 위임은 좋은 점이 각종 책임에서 자유로워요. 내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 도급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쓰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다치거나 해도 책임질 필요 없고, 노동법상의 책임도 당연히 안 져도 되죠. 여기에 있어서는, 도급이나 위임에 있어서는. 그리고 도급이나 위임을 프리랜서 형식으로 할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각종 책임에서 자유롭잖아요. 단 안 좋은 점은 뭐죠? 아까 제가 프리랜서 얘기했죠. 프리랜서한테 지시명령 해도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죠. 지시명령 하면 근로자니까. 그래서 도급 위임도 지시명령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급이나 위임할 때 우리가 뭐 치과 의사들한테 일일이 우리가 지시합니까? 그냥 치과치료, 충치치료 해주세요. 우리 나머지는 다 맡기죠. 그런 식으로 고용과 도급 위임은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런데 IMF 전에 보통, 그때 꽤 옛날인데, 이제 이런 형식의 이제 그 노무 사용하는 형식이 그때 개발이 됐는데, 형식은 도급이나 위임이에요. 형식은. 그러니까 도급이나 위임으로 데려다가 근로자를 써요. 그럼 도급이나 위임은 지시명령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은 지시명령을 해요. 데려다 쓰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로 사내 하청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큰 공장에서 하청업체 아예 그냥 우리 공장 와서 일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장 한켠에 자리 마련해 놓고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일일이 가서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고용입니까? 도급입니까? 위임입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형식의 노무를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일이 지시명령할 수 있으니까 고용처럼 편하죠. 하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이 다치거나 할 경우에는 난 책임 안 져. 왜?
나는 도급이나 위임으로 일을 줬으니까. 이건 고용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고용, 도급, 위임의 장점만 따다가 쓴 거죠. 그게 바로 파견입니다. 파견. 그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 직원 데려다 쓰다가 다쳐도 우린 몰라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당신네 소속해서 가서 여기 따지세요. 그리고 지시명령은 또 파견 근로자한테 하죠. 너무 편하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런 형식의 근로계약이 이런 형식의 노무 사용 계약이 합법화가 된다면은 누구도 근로자 채용 안 하겠죠. 그럼 근로자들은 나중에 다치거나 하면 어디 가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파견 근로자는 함부로 사용 못하게 파견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그리고 하역업 집 내리고 하는 거 한국에서 그 다음에 산안법상 유해 위험한 사업 그리고 선원 이런 4가지 업종은 파견 근로자를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업종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32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서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간은 총 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업종 3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업종에서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아주 일이 많거나 할 때만 6개월까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어겼다. 그런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고 또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파견 근로자 사용을 나라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 보편화가 되면은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견 근로자 혹시 스타트업 분들 중에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외부에서 노동력 한 3명 보내줄게 5명 보내줄 테니까 한 달만 쓰고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주의하세요. 내가 과연 파견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그리고 이거 사용하려는 기간도 거기 맞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외주 줄 때 주의점. 외주, 위탁, 아웃소싱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좀 전에 얘기한 도급 위임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랑도 비슷한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고용 안 하고 그냥 일 자체를 줄 테니까 좀 처리해줘 이겁니다. 이런 거는 근로자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시명령 할 수 있나요? 없죠. 없는데 상당수 회사들은 지시명령 하죠. 예컨대 어떤 청소회사랑 계약 맺고 청소부,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한 5분 보내주세요. 그날 왔어요. 그러면은 대충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일일이 지시명령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지시명령을 일일이 그분한테 직접 하면은 그거는 바로 근로자로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실질은 형식은 외주나 위탁 아웃소싱이지만 실질은 파견이라고 봐서 판례는 그런 경우에 도급이나 위임 형식으로 근로자 데려다가 지시명령하면 그것도 일종의 파견으로 보고 파견인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파견법은 굉장히 엄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합법적인 파견은 파견을 할 수 있는 회사랑 계약을 맺고 그 회사에서 근로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외주 위탁 아웃소싱 할 때는 그런 파견할 수 있는 회사랑 계약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데려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주 위탁 아웃소싱으로 근로자 쓰면서 지시명령하면 그거는 100% 파견법 위반이고 그런 경우에는 직접 고용해야 되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이지만 파리바게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 파견법 위반이 그때 문제가 됐었는데 제빵사분들. 그래서 이 파견 근로자가 굉장히 위험하고 외주 위탁 아웃소싱 사용할 때 함부로 지시명령하는 것도 위험한데 이런 걸 모르고 사용하다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 있으니까는요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노동법 위반 시 문제 제기 안 한다는 계약. 근로자를 쓰면서 아예 계약서에 노동법을 위반해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미리 거기에 동의를 받는 경우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노동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노동법 위반 시 문제제기 안 해요 라는 한 줄만 있으면 되니까. 법은요 임의규정이랑 강행규정이 있는데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법정 이자율이 5%인가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자율이 없거나 할 때 5%를 적용한다는 거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꼭 그 5%에 따라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현실에서 5%가 아닌 이자 제한법상의 그 최대 그 수치만 넘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자 정하잖아요. 10%, 7%, 12%. 그래서 그런 게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적용 배제한다는 규정이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게 강행 규정 같은 게 있는데 꼭 지켜야 되는 거. 노동법은
99%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위반 시 문제 제기 안 한다는 건 강행 규정에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이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조항 넣었다가도 나중에 주장하면 CR도 안 먹힌다는 거. 노동청이고 뭐 어디 법원 가서도 CR도 안 먹히니까 이런 계약 자체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스타트업의 특수성. 스타트업은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가 많죠. 뭐 3명, 2명, 1명. 그래서 이런 경우는 5인 미만에는 노동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는 노동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규정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민법의 법리가 적용되고, 민법의 계약은 그 해고는 민법상 계약 해지인데 함부로 계약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함부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민법이 적용이 되지만, 노동법에서 해고를 함부로 했을 때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편하게 일처리를 근로자가 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 불법 해고를 할 경우에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근로자한테 불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지만 특히나 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인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은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되니까,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해고를 하실 때는 해고가 진짜 적법한지 그거 다 고려하시고, 가능한 해고가 아닌 상대방도 납득하게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고, 꼭 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해고 예고 수당 꼭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 스타트업에 있어서 인력 추원 시 주의할 점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